이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요.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 행위는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법률 행위 이제 종류를 볼 거예요. 단독 행위하고 계약하고 합동 행위하고 아시겠죠? 근데 합동 행위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단독 행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 즉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의 규정이 있죠. 그런데 보통은 법률의 규정은 우리가 잘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요. 법조문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법조문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법률 행위죠. 이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뭐라 한다? 여기서 한 개이면 뭐라 한다?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단독행위. 그 다음에 두 개죠. 두 개이면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이죠. 두 개 이상이면 우리 이것을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합동행위 이렇게요. 그래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단독행위는 또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요. 특히 여러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구조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그 다음에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재단법인,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또는요.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유증법, 유증하고 증여는 다르죠. 증여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너 이거 가질래?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공짜로 주니까 내가 받을게? 이렇게 무상으로 주고 주는 거죠. 대가관계 없이. 그것을 증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주기는 주는데 우리가 유언서를 통해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단독행위니까. 그럼 단독행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묻지 않고요. 갑이 을한테요. 유언서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이 아파트는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언서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유증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단독행위가 되는 것이고 재단법인은 아까 얘기했죠. 사단법인은 뭐다? 사람의 단체죠. 재단법인은 뭐다? 재산의 단체이죠. 재산. 그래서 재산의 단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이 없는 것이고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이런 거 봐봐요. 이게 지금 잡고 있죠. 이걸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점유는요. 그럼 내가 점유권이 있죠. 그럼 손을 딱 떼면 점유하지 않죠. 점유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죠. 가장 기본적으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암기해야 돼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좀 이해되셨죠? 이걸 아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다. 있는 것은 이런 뭐가 있다? 먼저요. 그러면 상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면제가 뭐죠? 내가 돈을 빌렸는데요. 채권자가 나한테 돈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채권을 포기한다. 채무를 면제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상계는 뭐죠? 둘이 퉁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을도 갑한테요. 예전에요. 물품을 외상으로 줘가지고 500만 원 받을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고 을은 갑한테 500만 원을 받을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 그러면 돈을 갚을 때 1,000만 원 갚고 나서 다시 500을 받아오느니 두 사람이 그냥 퉁쳐가지고 5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상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계는 뭐죠? 서로가 계산한다. 서로 상자. 계산한다. 상계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퉁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러분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회라고 하는 것이 철회권은 뭐죠?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없게 만든 것을 철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였다? 우리가 미성년자는 자기 멋대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건 취소해요.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취소, 그 다음에 해제, 그 다음에 해지. 이 8가지를 가장 기본적이게 시험에 잘 나와. 이것을 상대방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해서 시험에 나오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알겠죠? 여기 봐봐요. 상계 면제, 초인 철회 동의, 취소, 해제, 해지 이렇게. 여기서 상대방 있는 거.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그건 뭘 묻는 것이다? 상대방 없는 것을 묻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럼요.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그랬죠?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그럼 결국 2개가 남죠. 2개가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2개 남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이 전체가 아닌 것은 이걸 묻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약을 이렇게 묻는 것인데 무조건 우리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단독행위 뭐 이거 다 쓰겠어요? 그렇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아주 비슷한 게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게. 여기가 단독행위 볼까요? 계약을 볼까요? 이렇게요. 단독행위는 뭐가 있냐? 단독행위는 일방행위라고 그래.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행위. 그 다음에 유증. 방금 얘기했죠? 유증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유증. 여기 해제. 계약의 해제. 해제도 상대방 없는 거죠. 여기 뭐가 있죠? 채무 면제가 있네요. 채무 면제. 알겠죠? 면제 이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네요. 그런데요. 이것들이 말이 비슷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험에 나오면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만 시험에 나와. 알겠죠? 일방행위하고 비슷한 게 뭐냐? 일방예약이에요. 예약. 이런 봐봐요. 예약이 뭐예요? 우리가 음식점에요. 뷔페 음식점에 우리가 예약을 하죠. 그럼 예약하려면 나 혼자 우리 이따 12시에 10명 가니 자리 준비해놔. 자기 혼자 벽을 보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음식점 주인하고 나하고 둘이 합의가 있어야 되죠. 몇 시에 몇 명이 음식의 가격은 얼마짜리로 이렇게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약이라는 것은 언제나 계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일방 행위죠. 행위는 단독행위고 일방 예약은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유증 있죠. 유증인데 여기는 증여죠. 증여는 두 사람 간이 살아있는 사람끼리 합의로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증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해제죠. 해제인데 여기는 합의, 해제 이렇게. 합의, 해제 이렇게. 여기는 면제죠. 면제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채무인수. 우리가 내가 대신 채무를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죠. 그러면 을이 채무자죠. 그런데 을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을이 갚을 채무를 내가 대신 떠안겠다 이 말이죠. 그럼 무조건 내가 떠안을게. 나 혼자 말하면 되나요? 그래서 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아무튼 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고 면제하는 것은 단독행위고. 알겠죠? 그래서 항상 다음 중에서 계약이 아닌 것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정답으로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단독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무엇을 쓰는지 간에 관계없이 1번, 2번, 3번, 4번 이것이 정답이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단독행위와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두 번째는 단독행위와 계약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지금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잘 알아야 우리가 좀 이따 뭘 배우냐? 법률 사실에 대해서, 즉 준법률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단 말이죠. 그럼 그 준법률행위하고 아주 유사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과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글로써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기 보면 뭐라 나왔다?